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신청 02-2128-3388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원하시는 포트폴리오를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 www.itomato.com 홈페이지에서 아자아자 종목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진단받고자 하는 종목을 관심 종목에 추가합니다. 종목명을 클릭하신 뒤 진단 탭에 들어가 토마토 종목 진단 신청을 누릅니다. 종목의 매수가 비중 내용을 남기시고 신청을 누르시면 상담 신청이 완료됩니다.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손현정입니다. 네, 연애하다가 헤어질 때 괜히 쿨한 척하면서 헤어지는 분들 오히려 돌아서서 좀 후회하고요.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러면서 울며 불며 매달리는 사람들이 오히려 맘 잡고 돌아서면 더 빨리 한순간에 뒤돌아서기도 합니다. 미련이 없는 건데요. 지금 이 겨울 날씨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좀 용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겨울이 갈 듯 말 듯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오후부터는 날씨가 꽤 풀린 것 같은데요. 우리 시장의 흐름은 오후장에 오히려 분위기가 더 좋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 2월 17일 수요일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에서 시장 점검 전체적으로 하고요. 또 종목 진단도 구체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금융투자의 이준호 차장 함께하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설 지나고 처음 뵈니까 또 2주 만에 뵀는데 네. 지금 안 계시는 동안에 또 시장 분위기가 그리 좋지 않았어요. 지난주 네. 굉장히 좀 힘든 장세가 있었고 이번 주는 다시 좀 반등 흐름이 나타나 싶더니 오늘 또 네. 반등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하락을 했거든요. 네. 또 환율 같은 경우 원달러 환율이 2010년 7월이 5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값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좀 이거의 향방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지수 같은 경우 좀 바닥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도 지금 반등을 이어가지 못하고 소폭으로 더 떨어졌죠. 네. 좀 추가적인 하락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오늘 사실 조금 좀 샤프하신 분이 찾아오셨어요. 점심 때 네. 찾아오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주식이 없는 상태인데 찾아오셔가지고 좀 어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러니까 아침까지 뭐 그냥 살짝 이제 뭐 플러스 갈까 말까 뭐 이런 수준이었는데 제가 무슨 소리 드렸었냐면은 돈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해서 이거 올라갈 거였으면 지금 이러고 있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알겠어. 이제 무슨 소리인지 뻔히 아시니까 그래 알겠어. 며칠 다음에 올게 하고 그냥 가셨었는데 아직까지는 사실 엄연하게 봐서는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섣불리 뭐 여기까지 오면 다 됐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 매우 좀 취약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아직까지 좀 조정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보수적인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자, 그럼 구체적으로 저희가 접수받은 VVIP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지금 확인을 해보면요, 전체적으로 좀 손실이 많으신 시청자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엑세스바이오가 12,900원에 매수를 하셔서 50% 비중을 두고 계시고요. 데브시스터즈가 39,600원에 20%, 그리고 컴투스가 191,293원에 매수하셔서 20%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는 좀 22,388원을 기록하고 있고 10% 비중 두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네 종목 지금 진단을 저희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저희 이 네 종목 받으신 거 맞으시죠? 네, 네, 엑세스바이오부터. 지금 보시면 좀 손실이 큰 종목이 많아요.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50% 정도 손실이시고 지금 KG 이니시스도 지금 손실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지금 이게 매수하신 지 꽤 된 종목들인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접수를 받을 때는 시청자분께서는 단기 수익 매매를 좀 선호하신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좀 장기로 갖고 계신 종목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종목 모두 손실이고요. 굉장히 좀 고민이 되는 그런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포트폴리오 확인을 해보셨을 때 차장님께서는 좀 전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코멘트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회사, 네. 제가 무슨 양말, 무슨 회사라고 쳐요. 무슨 양말을 뭐 유통하는 회사라고 쳐요. 그런데 그 일반적으로 이제 회사의 직원들을 보게 되면은 오래 다녔다 해서 10년 다녔다, 오래 다녔다 이런 분들 보면은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때문에 이제 회사가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가게가 무슨 영업을 하든 일이든 내적으로 그냥 일을 하는 분이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때문에 회사가 잘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주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사업주는 아무리 오래되고 유능한 직원이 있다고 해도 다른 사람을 데려다가 대체할 시간 조금만 주면은 저 일은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고 보통의 사업주는 생각을 하는데 주식의 세계에서도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이랑 경험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자신이 믿고자 하는 바를 확인해주는 정보에는 좀 의존을 하는데 정반대의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게 되고요. 믿어야 할 것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소리인데 그게 지나치게 되면 과신이고 엉뚱한 의사결정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투자자는 그 주식에 대해서 과신하고 내가 옳다라고 믿고 있는 상황에서는 주식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거라고 믿는 상황에서 거꾸로 가면 그때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지만 사실은 시장은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정보가 옳다. 그런데 타인에 비해서 자기가 더 많이 알고 있고 그런데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손해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 얘기는 자기가 생각하는 게 틀릴 경우가 많다라는 소리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매도 어렵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이유는 자신의 믿음을 좀 과신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디에서 팔고 어디에서 사고 이런 공식 같은 거는 사실은 어린애들 산수 같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좀 정확하게 좀 윤곽을 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시청자님도 굉장한 이제 장기로 끌고 가시면서 굉장히 좀 오래 이렇게 손실 중인데 약간 좀 기계식으로 좀 계획하에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좀 힘든 그런 종목들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다시 좀 종목들을 말씀드리면요. 엑세스 바이오 그리고 데브시스터즈, 컴투스, KG 이니시스를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세스 바이오 같은 경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50% 정도 손실이고요. 데브시스터즈도 굉장히 낙폭이 큽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좀 낙폭 과대주라고 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것도 손실이고요. 컴투스는 고점에서 잡으셨습니다. 그래도 컴투스 같은 경우 오늘장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죠. 최근 바닥 짚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도 이 종목도 좀 손실 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KG 이니시스도 거의 50% 가까이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자, 그럼 네 종목 구체적으로 차장님께서 진단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 엑세스 바이오부터. 네. 근데 이게 12,900원에 사셨으면은 최근에 이 가격대에 있었던 적은 없어요. 2015년도 초 정도가 그 정도 가격이니까 한 50% 정도 마이너스인 상태라서 많이 답답하실 것 같은데 엑세스 바이오는 2013, 14 이제 흑자가 나오기는 했었는데 작년에 적자 또는 손익분기점 수준의 이제 실적이 나올 건데요. 매출이라는 것은 매출이 늘어나면 좋겠는데 그 매출이 늘어나면 좋겠는데 매출이라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래 상대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래 상대방이 있어야지 늘어나는 건데 누군가가 내 물건을 사줘야 하기 때문에 매출이라는 건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근 한 3년 정도 보면은 미세하게 이제 매출이 엑세스바이오는 줄어들고 있었죠. 영업이익률도 나빠지고 있었고요. 즉 공급자 위주의 시장에 있는 그런 물건 그러니까 공급자가 가격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은 아니었던 것이고요. 실제로 제약 바이오 섹터가 화두였었던 적이 있었지요. 작년 초까지는 7월까지는 그랬었는데
물론 그 안에는 매출도 커지고 이익 커지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은 안타깝게도 엑세스바이오는 섹터만 거기에 들어갔었지 개인적으로 속을 들여다보면은 속은 좋은 상태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여기까지 이제 과거고요. 지금 6천원까지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그럼 이미 일은 터졌고 이젠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문제인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조금 힘들었었고, 우리 이제 좀 나아질 거야.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 내용은, 그 이유는 말라리아 진단 제품이, 이제 뭐 회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면역 진단, 생화학 진단, 분자 진단 등의 신제품 매출이 나올 것이다. 라고 지금 시장은 이제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수익성 개선 이유도 그래요. 자동화 공정 확대 통해 가지고 말라리아 요 키트 제조 원가도 줄이고 진단 키트 사이즈 자체가 작아 가지고요. 재료비도 절감하고요. 마지막으로 수익성 좋은 신제품 매출 비중이 확대가 돼서 지금까지는 비록 어려웠었지만은 앞으로는 조금 개선될 것이다라고 회사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회사의 희망사항 꿈일지도 모르고 투자자는 그거를 이제 근거로 진짜 그럴까 아닐까 그거를 기억을 했다가 체크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해 놓을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사실은 그래요. 꾸준한 하락세가 나왔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작년 7월 제약바이오가 기고만장하게 올라갈 때예요. 그런데 그때도 이거는 남들은 저 위로 이제 신고가 나가고 있을 적에 남들은 기고만장한데 이건 별 반응이 없었던 거죠. 그때서부터. 즉 내적으로는 실적이 줄어들 것을 예상한 스마트머니는 원래 공략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런 상태이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데 최근으로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은 횡보를 하다가 여기서 이제 상승으로 방향 틀려고 하다가 시장에 이제 또 약세 구간 만났죠. 그러면서 여기서 요만큼 빠지는 거는 뭐 종목이 잘 났고 못 났고 그런 거랑 관계없이 다 같이 빠진 거니까 한번 살아보려고 했다가 또 미수에 그치고 딱 여기까지 이제 딱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엑세스 바이오를 떠나서 지금 요렇게 최근에 설 이후에 요렇게 맞았던 종목들은 제 생각은 기본적으로는 2달에서 3개월 정도를 올랐다 내렸다 뭐 기간 조정을 거칠 것으로 보여요. 또 올라간다고 해도 이러한 역배열하에서 올라가는 거는 여기 보시듯 굉장히 좀 어렵죠. 올라간다고 해도 매물대 만나면 거기서부터 머무는 흔적이 나올 때마다 못 올라가게 하는 만만치 않은 저항이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 단기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또 안 올라가고 또 쉰다 소리고요. 저 같으면은 지금 손실이 조금 크신데 여기에서 나오지 마시고요. 지금 시청자님이 한 50대 정도 되셨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 80대까지 다 주식해야 되니까 앞으로 30년 더 해야 되니까 내 인생의 6개월이 뭐가 그렇게 달달거릴 것이냐라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회사가 제시한 그런 꿈, 비전이 진짜 실행이 될지 그걸 한번 좀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부채가 뭐 이익은 당장 그렇게 조금 작년도에 좀 어려워졌었지만 부채가 있어서 회사의 존립을 걱정해야 될 그런 회사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조금 내 인생에 뭐 기껏해야 몇 개월이다라는 마음으로 좀 접근을 하고 좀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렇게 팔 하나 잘라내지 뚝뚝 잘라내면은 나중에는 주식도 없고 돈도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힘드시지만 참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엑세스바이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대부 시스터즈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것도 역시나 이제 손실이 크신데 대부 시스터즈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손실이 다 크세요. 그런데 원래 우리가 주식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나홀로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게 나홀로 아파트처럼 저 어디 시골에 있는 뭐 나홀로 그냥 건물 하나 있듯이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주식하면서 굉장히 조금 리스크가 큰 일인데 잠깐 이거 뭐 다른 차트인데 이런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특수 건설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지금 오늘도 거래량이 한 2만 6천 주이래요. 그러니까 왕년에 이런 것들 나 4대강이야 한다고 난리던 그런 종목들의 경우에 오늘 2만 6천 주니까 3만 주도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곳에서 내 종목이 딱 속해버리면은 한 3년에서 5년 그냥 푹 쉬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주식 인생에 한 3년, 5년 이런 데서 딱 걸려들었으면은 그걸로 사실은 주식 인생이 좀 많이 어려워지죠. 몇 년간 아예, 그러니까 손을 안 타고 어떤 큰 관심에서 벗어나 버리는 이런, 케이스의 종목으로 변질되면은 굉장히 위험한데 지금 대부 시스터즈가 나홀로 아파트처럼 되어 왔고 되어 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대주주도 좋고 뭐 당장 문제가 될 회사는 아니지만은요. 매출은 빠르게 줄었고요. 300억대 이익 나던 회사가 이제 적자로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흥행산업에 투자를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좋을 때야 띵까띵까 하고 놀 수가 있지만 어려워지면 굉장히 싸늘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또 원래 쿠키런이라는 이제 게임이었죠. 쿠키런 게임이었는데 쿠키런 2가 나오네 마네 했었지만은 사실은요. 후속타가 아까 이제 컴투스 가지고 말씀드리겠지만 이러한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진 기업으로서는 조금 위기가 온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부터 투자자가 해야 될 일은 쿠키런 2가 대박 치는 것을 기다리는 것뿐이 없어요. 포기하는 마음으로 바라본다라면은 마음을 내려놓고 이 종목을 바라보면 쿠키런 2만 잘 되라 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데 영화도 그래요. 장군의 아들 1이 흥행했으면은 2는 그거보다 별로 흥행 안 해요. 원래 그게 세상 이치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성향이지만 좀 별로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사실은 그게 대박이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누군가는 그게 히트작이 되겠다라고 한다라면 거래가 이렇게 말라 비틀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돈이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뭔가가 잘 되겠다 싶었으면은 이렇게 종목 방치해 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봤을 적에 제 생각처럼 어쩌면은 별 볼 일 없는 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딱 하나면 여기서 강태공에 대해서 내가 기다릴 것이냐, 내가 잘못 짚었다 해서 나오던가 둘 중 하나인데 제 생각은 최근에 박살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보다는 더 성장성이 있고 더 가능성 있는 쪽으로 가시는 게 어쩌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멀쩡했던 종목들도 떨어진 거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요 정도는 좀 한번 바꾸는 고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엑세스바이오도 손실이고 이것도 손실이지만 앞으로 미래가 전개되는 걸 봤을 적에 확률적으로 좀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컴투스 말씀드릴게요. 컴투스는 아까 방금 전에 데브 시스터즈와는 좀 이야기가 다른 게 데브 시스터즈는 나홀로 아파트였다면은 컴투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거래가 지금 모이고 있거든요. 거래가 모이고 있으면서 무엇인가 좋은 일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요 최근에 이런 잠깐 화면을 봤으면 좋겠는데 거래가 모이는데 누가 사나 보면 결국은 이제 기관들이 컴투스를 이제 열심히 이제 넣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렇게 거래도 살살살살 이제 모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무엇인가 좋은 이야기가 있겠구나까지만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럼 그 무엇인가가 뭐냐라고 내용을 한번 보면은 이제 후속작으로 지금 밀고 있는 종목이에요. 원더택틱스가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한국, 일본, 대만, 홍콩 등에서 최상위 등급으로 피처드 되었고요. 그러니까 상승 순위로 노출이 되었다. 그 소리고요. 지금 매출 자체는 런칭 후 현재까지 하루 평균 1억 정도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이제 구글 101개국 피처드 선정이 됐고 마케팅 강화 등으로 이제 앞으로 한 달 정도 일평균 매출 규모가 커지느냐 마느냐 단기적으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요약을 해보자면은 아까 전에 그 데브 시스터즈는 포트폴리오가 사실은 조금 위험해요. 좀 위험해가지고 그렇고 컴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서머너즈가 매출의 상당 부분인데 요게 이제 꾸준하고 신작 원더 택티스 요게 대박은 아니더라도 어쩌면 중박 흐름 정도는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역시나 단점은 이제 매출의 상당 부분이 서머너즈 워에 집중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리스크 요인이고 중박 수준의 다양한 것들이 좀 보조를 해준다라면 어느 정도는 편안하게 가져갈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다시 차트를 봤으면 좋겠는데 요번에 거래가 막 모이기 시작을 했죠. 요번에 거래가 모이기 시작하면서 상승의 기회는 온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도 남들은 다 죽었다고 할 적에 빨갛게 1.4%지만 이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좀 요런 상승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 대신에 너무 꿈을 크게 확대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미 이때부터 이제 회사가 500억대로 이익이 변신이 되면서 여기까지 이제 끌어온 거기 때문에 요 앞에서는 도입해서 성장으로 달려나갔다면 지금은 성숙이에요. 성숙이기 때문에 성숙한 사람에게 더 성숙해지라고 요구하는 건 사실 어려워요. 청년에게 성숙해지라고 요구하는 거는 가능할 수 있어도 성숙해진 사람한테 더 성숙해지시오라고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 17만 원 정도까지는 요번 기회에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서 한번 매매를 하는 기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은 남들 죽었다 하는데 혼자 빨간 거니까 요거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KG 이니시스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거의 다 50% 수준의 이제 손실이신데 만약에요 5년 이상 내가 장기 투자하겠다 정도라면 모를까 손실이 50% 정도면 좀 크시긴 큰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주식 투자하는 금액이 1억을 하는데 최근처럼 이제 하락장 만나서 이 1억이 7천이 됐다, 6천이 됐다 라고 하는 상태라면은 종목이든 시장이든 어떤 좀 흠집이 딱 나올 적에 그때는 사실은 좀 줄여주는 게 맞아요. 비록 손실일지라도. 그래야지 나중에 그게 나중에 장이 좀 괜찮아졌을 때 이익이 난다라면 그러면 회복할 수가 있는데 이게 50% 이상 퍽 다쳐버리면은 나중에 장이 좋아져도 그걸 회복하는데 굉장한 이제 어려움이 커져요. 그래서 아까 5년 이상 장기 투자 뭐 이런 얘기 말씀드렸지만 5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해도요. 산업의 변동성 크지 않고 산업이 개화기에 있는 게 아니라면 사실은 그것도 위험해요. 그래서 오늘 신원님은 이제 좀 전체적으로 심각함을 느끼셨으면 좋겠고 저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셔가지고 내가 비록 지금 마이너스 50%인데 단기적으로는요. 여기서 찔끔 오늘은 모비스가 올랐네, 현대차가 올랐네. 여기서 찔끔 먹어봐야 걸어다가 또 한 번 걸리기 때문에 그 악순환은 계속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시지 말고요. 실적도 좋고 성장성도 좋고 그런 쪽으로 하나 선택을 하셔가지고 최근에 하락장 만나면서 가격까지 싸진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을 두시고 대부 시스터즈나 이니시스 정도는 어떤 매매 결정을 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이니시스를 또 개인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은 나쁘지는 않아요. 잘 안 올라와서 그렇지. 근데 내용을 보면은 저건 있어요. 이제 카드사 수수료 인하가 있습니다. 연 매출 2억 원 이하의 소규모 가맹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올해 1월부터 현행 1.5에서 0.8로 이제 인하가 되고요. 오프라인 수수료 인하는 온라인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KD 이니시스가 지불하는 신용카드 수수료 역시 인하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시차를 두고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듯 싶고요.
KC 이니시스가 이렇게 고생한 이유는 역시나 앞전에 딱 부러질 적에도 택배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 해서 부러졌던 거거든요. 근데 택배가 2분기에 90억, 3분기에 60억 적자예요. 그리고 4분기는 50억 이하로 이제 적자가 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적자가 이제 감소 추세에 있고 작년도부터 주가가 망가진 계기가 이제 KG 로지스 그 택배에 대한 적자에 대한 우려가 컸었는데 적자 폭이 감소가 되고 자회사 가치에 대한 만약에 재평가가 이루어진다라면은 한번 올라올 수 있는 계기도 마련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업인 PD 사업도 괜찮고 KG 로지스 적자 개선을 기대해 볼 적에 만약에 나 길게 가겠다라고 하면은 기다려볼 가치가 있고요. 아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이걸 어떻게 오래 기다려 라고 생각하신다라면은 뭐 한 두세 달 정도 기다리시면 한 16,000원, 8,000원 정도까지 올라올 거는 같아요. 그때 정도에 교체하시는 게 어떨까 뭐 최종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네 종목 지금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좀 손실이 크신 만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엔 제약바이오 섹터임에도 불구하고 좀 한창 랠리를 가졌을 때도 좀 크게 성장하지 못했던, 상승하지 못했던 종목인데요.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은 만큼 좀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제품 매출 등의 좀 여러 가지 이유로 수익성 개선은 회사 측에서 좀 주장을 하고 있지만 손실이 큰 만큼 어느 정도 좀 손절하기에는 리스크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회사의 수익성 기대감에 어느 정도 근거를 두면서 좀 중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관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이 쿠키런2 신작 모멘텀을 갖고 있죠. 하지만 주가 상승 추세를 갖기엔 부족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느 정도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컴투스 같은 경우 같은 이 데브시스터즈와 같은 게임주지만 컴투스는 그래도 신작 기대감에 어느 정도 주가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내다보셨습니다. 목표가는 한 17만 원 정도로 제시해 주셨고요. KG 이니시스는 이 종목도 좀 반등시 매도 관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네 종목 저희가 구체적으로 진단을 해드렸는데요. 다른 시청자분들도 함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프리미엄 VVIP 포트폴리오 진단을 해봤고요. 저희는 이 게시판과 증권통에 올라온 종목들 진단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먼저 참여 방법을 확인한 다음에 선별해서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